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조이입니다. 유주입니다. 은하예요. 우와, 또 만났어요. 써마 여름입니다. 여름 하면 극장 아니겠습니까? 릴리? 저는 휴가라고 생각했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휴가와 극장. 왜냐면 더우니까. 여름하면 그래서- 바다죠. 아, 여름하면 바다. 집콕. 집콕. 네, 각자 영화를 추천해 주시던가, 여름을 좀 즐겁게 나는 방법을 추천해 주시던가, 집콕하는 노하우를 추천해 주시던가. 저는 사실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휴가가 없어요. 뭐 땡겼으면은 쓸 수는 있는데 그냥 그렇게 빚지고 살고 싶지 않아서 땡겨 쓰지 않기로 했고요. 마음을 그래요? 먹었고.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이것저것 볼 게 뭐 있나 싶어서 넷플릭스랑 뭐 왓챠를 보다 보니까 예전에 도희님이 한번 추천해 주셨던 애니메이션 주술회전. 근데 극장판을 그때 추천을 해주셨는데 극장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TV 시리즈를 먼저 그냥 항상 제가 봤거든요. 추천해드릴 때 극장판은 극장에서 보라고 추천을 해주는데 이 언니들이 자꾸 듣고 싶은 것만 다른 것만 극장에 본다. 없었어요.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TV 시리즈를 그래서 우선은 봤어요. 출퇴근을 하면서 봤는데 너무 재밌게 본 괜찮죠. 거예요. 너무 네. 재밌게 봤고, 그래서 극장판이 너무 보고 싶은데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OTT에.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한두 군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한두 군데에서는 지금 아직은 하고 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극장판은 아직 보지를 못했어요. 극장에서 봐야 네, 되는데 그래서 시원한 지금 호쾌한 액션. 올 여름에 그게 올라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일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겠네. 돈을 어떻게든 벌어보려고 아동바동 과정에만 그냥 의미를 두세요. 일을 열심히 했으면 고생하셨어요가 나와야지 돈 얘기를 나 하시니까 맛있는 것 좀 지금. 사주면 안 돼? 그러고 있는데요. 또 요즘에 좀 코로나도 풀리고 코로나가 그렇죠. 좀 잦아들고 네. 이제 사람들이 만나자는 약속이 조금씩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저 지금 숙취로 힘들어하고 있고 나랑 술 안 마시면서 만나면 맨날 그 전에 숙취가 있었다고 진짜. 한다. 연락은 안 주면서 저런다. 내가 연락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지금 다시 번호는 알아? 올려볼까? 모른다. 그래서 사람들 간간히 만나고 영화나 드라마는 저 사실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최근 가장 보고 싶은 거는 마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마녀 2? 네, 그래서 저는 마녀 1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저도 원 재밌게 봤어요. 2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2가 1보다 더 잘 만들어졌나? 본도희님. 전 다음에 영화를 마녀를 얘기해 볼까 싶어요. 정말요? 네. 마녀 1편. 1편? 깊게 뭐 얘기할 게 많을까 이런 깊게 생각을 떠나서 아주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김다미 배우 원에서 맞아. 너무 인상적으로 봐가지고. 레벨이 달라. 넌 나랑 레벨이 달라. 그 선한 얼굴에서 그런 도끼 있는 대사나 액션이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자, 여러분 다음에 계속 얘기하도록 하고요. 알겠어요. 저는 여름하면 바다로 가야 되지만 너무 저도 바쁘기 때문에 최근에 극장에 개봉한 건 진짜 닥친 대로 봤어요. 범죄도시 2 이미 너무 많이 지났네요. 마녀도 봤고 굉장히 잠깐 나왔다가 벌써 많이 없어졌던데 버즈라이트 이어도 재밌게 봤고 탑건 지금 아주 흥행하고 보고 싶어요. 있죠. 와. 네. 봐도 그래서- 되겠습니까? 봐도 돼요. 음. 봐도 되고 이게 참 탑건은 보면 약간 막 거기 그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탑건의 자기는 이 조종사 이 일 자체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게 그냥 나야. 이런 대사가 막 나와요. 근데 이게 탐 크루즈라는 사람이 이때까지 액션을 정말 진심이잖아요. 액션 배우를 40대, 50대 이 나이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맞아, 못할 때 맞아. 평생을 바쳐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장르나 그런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약간 거기에 압도되는 게 있어. 저렇게까지 그 진정성. 비행기 직접 몰았대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 조건이 본인이 비행기를 모는 조건으로 네. 그래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진심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 탑건은
한 편밖에 없었던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80년대에 나왔습니다. 네. 심지어. 그런데 이 사람이 해온 다른 액션이나 계속해서 이 탐 크루즈가 계속해서 이렇게 꽉 쥐고 있는 그 캐릭터가 있어요. 이 있어요. 사람의 미션 캐릭터. 임파서블부터 시작해서 뭔가 따뜻하고 액션이지만 인간에 대한 예의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톰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톰 근데 아저씨. 그게 진짜 중간에 탑건 시리즈도 아니고 하나 하고 이번 30 몇 년 만에 맞아요. 나온 건데도 그 공백을 다 메워 이 사람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그런 아우라가 주는 약간 잘 만들었구나. 쾌감이 있어요. 사실 진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공백이 없이 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이맥스로 보셨으면 좋겠고 아이맥스로. 네, 아니라도 극장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토마스 씨가 그 자기와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와서 같이 눈물을 흘려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 나이에도 이렇게 액션을 하고 있다. 아니 근데 이게 진짜 탑건은 우리한테도 되게 위잖아요. 맞아요. 되게 어릴 때 나온 거지. 그거잖아. 그랬는데도 그때 배우들이 얼마나 많이 늙었는지 맞아. 생각하면은 그럼. 대단하다는 불러줘야 생각이. 돼. 환갑이 넘었는데. 아니 기억나요. 어릴 때 저 아빠가 엄청 좋아했어요. 탑건을. 그러니까 우리 네. 윗세대야 사실. 그래서 인기가 진짜 아빠가 많았어. 항상 그거를 비디오를 빌려봤어가지고 그 옆에서 같이 봤던 거가 생각나고 그 활주로를 그 오토바이 타고 달렸던 그 장면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저는. 그 당시에 탐 크루즈 미모가 정말 너무- 와 진짜 그렇게 막 너무 화면을 뚫고 잘생겼죠. 나올 것 같은 너무 정말 잘생겼어. 몇 초 정도 나오거든요. 탄성이 나와요. 극장에. 아 옛날. 그러니까 너무 맞아요. 아름다웠잖아요. 자, 탑건 여기까지. 제가 사실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버즈라이트 이어를 그래. 보시면 좋겠다. 아, 이게 이게 뭡니까? 동성애 코드가 있어서 어. 중국이나 몇 군데 나라에서는 아예 상영을 안 하기로 결정했고 아, 그래요? 한국에도 어린아이랑 이런 거 해도 되나 하도 비판이 많아가지고 디즈니가 아주 크게 마음을 먹고 메인 캐릭터 아예 동성애를 넣었나? 스토리 라인에 있나? 이런 생각을 애니메이션. 하면서 애니메이션이에요. 어. 가서 봤는데 그러네. 저는 모르겠지만 저는 1도 거슬리지 않았고 음. 그리고 일단 주인공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동성애 코드라고 나오는 거는 약간 사이드로. 주인공이 굉장히 마음을 나누는 캐릭터가 성별이 여성이고 그 사람이 자기 여자친구랑 가정을 꾸리고 대신에 뭐 아마 정자를 기증을 받아서 아이를 낳겠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 버즈라이트 이어는 자기 결정으로 그 삶을 같이 하지 못하고 계속 그 시간 여행처럼 해가면서 이제 돌파구를 뚫으려고 하고 있고 자기 친구인 그 여자 캐릭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몇 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게 이 남자한테는 되게 잠깐이었는데 내 친구가 4년 지났고 10년 지났고 늙어가는 과정으로 그냥 같이 지나가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하나도 메인 스토리가 아니고 그냥 정말 이 사람의 우주 모험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혀 들어보신 적도 없고 극장에서 금방 사라지는 영화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기보다는 한번 보셔도 좋다. 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건 좀 아쉬웠다. 저는 되게 그냥 귀엽고 좋았거든요. 국내에서는 6월 15일에 개봉했네요. 근데 벌써 관이 별로 없을 네. 거예요. 이게 KT로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저는 KT에서 광고하는 아, 거 그래요? 몇 개 벌써 봤어요. 넘어갔구나. 네, 여기까지입니다. 꼭 보겠습니다. 네, 진짜. 한번 보세요, 언니들. 궁금하다. 귀여워요. 네, 버즈라이트 이어 메모 했고요. 마녀는 다음에 꼭 뭐 살롱에서 도희님이 하시겠다고 기대된다. 했으니까 기대하면서 지금 추천해드린 영화 언니들 여름에 더워서 못 나가겠으면 집에서 혹은 극장을 가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땡. 자, 오늘 우리 뭐였죠? 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에 이어서 또 하나의 물고기가 나오는, 근데 이 물고기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괴 생명체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유수님이 오늘 준비해주신 영화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쉐이프 오브 워터입니다. 에이, 제가 사실 책을 먼저 봤고요. 책을 보고 나서 사실 너무 좋아서 이 책 얘기를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이 책과 좀 어울리는 영화가 뭐가 있을까라고 막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물고기에 제가 갑자기 꽂혀가지고 뭔가를 검색하다 보니까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거를 발견했는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진 않았었어요. 처음에 보진 않았고, 근데 이 영화가 개봉했던 당시에 우리 살롱에서도 그렇고 파키에서도 그렇고 언니들이 되게 재밌었다, 너무 좋았다라는 평을 많이 들었던 영화여서, 그리고 이 감독이 하네미로 네, 맞아요. 감독이죠. 네. 네, 그래서 뭔가 좀 익숙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영화를 선택을 했고,
영화를 선택을 해서 봤는데 잘 선택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아, 물고기 얘기를 우리 기똥차게 할 수 있겠구나. 예! 이라고 생각을 했죠. 네. 우선 영화 줄거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영화 시대 배경이 한 1960년대 냉전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주 개발을 위해서 러시아와 미국이 한창 경쟁을 하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 주인공 엘라이자인가요? 일라이자는 이제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제 항공우주연구센터에서 이제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혼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녀의 주변에 그림을 그리는 자일스, 그리고 같은 청소부 역할을 하고 있는 젤다, 이렇게 셋과 되게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되게 좀 평화로운 생활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우주 연구센터로 남미에서 포획을 했다고 해야 되나? 잡은 어떠한 괴 생명체가 연구 실험체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체가 있는 실험실을 청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 괴 생명체가 약간 물고기를 닮고 근데 이족 보행을 하고 있고 물에서 살고 있지만 육지에서도 호흡이 가능한 굉장히 사람과는 매우 다른 형상의 그런 생명체였고, 근데 이 생명체가 어떠한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연구 실험체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해부를 하거나 이 생명체를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우연히 이 일라이자가 이 생명체와 눈이 맞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랑에 빠졌다는 눈이 맞는다는 게 아니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존재를 서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인식을 하면서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끼면서 서로에게 매우 끌려요. 그래서 일라이자가 처음에는 이렇게 달걀 같은 것도 한번 줘보고, 그러면서 이제 일라이자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수화로 뭔가 단어를 알려주거나, 그러면 또 그 생명체는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 일라이자가 크게 뭔가 공격성이 없다라는 걸 느꼈는지 달걀도 처음에는 받아먹고 그런 수화도 배워가면서, 그리고 뭔가 음악 같은 것도 들어가면서 서로 굉장하게 교감을 해요. 그러던 중에 이 생명체를 해부를 해야겠다라는 상부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이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상태에, 당신 소련이겠죠? 소련이 냉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소련의 스파이로 하나 들어와 있는 드미트리인가요? 그 러시아 이름은 드미트리. 그리고 드미트리고요. 여기서는 호프스테틀러 박사. 밥 박사가 처음에는 뭔가 이런 연구 결과를 빼돌리려고 이 생명체에 진입을 했다가 생명체에 대한 굉장한 뭐랄까 경외심 플러스 이 생명체는 죽이면 안 된다, 살려야 한다라는 일념으로 이 생명체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를 총괄하는 박사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해부가 결정이 됐는데 이 박사는 해부를 반대하는 파였어요. 그리고 일라이자도 이제 이 생명체가 해부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 도망시켜야겠다, 탈출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처음부터 의기투합한 건 아니지만 엘라이자와 자일스 그리고 젤다가 의기투합해서 이 생명체를 빼돌리는데 이 밥 박사도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맞아요. 그래서 일라이자가 생명체를 데리고 생명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생명체를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오게 되죠. 오면서 거기서 이제 이 생명체를 비가 오는 어느 날 바다에 풀어줘야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갖고서는 계속 같이 생활을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의 악인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네. 스트릭랜드라는 그 실험실의 보안 책임자였는데요. 절대 악이야, 절대 악. 네, 이 사람이 이제 이 괴생명체가 이제 빼돌려졌다는 사실을 알고 이 괴생명체를 또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괴생명체와 엘라이저는 무사하게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둥. 그런 거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되게 다양한 소외계층이 우선 나와요. 우선은 언어 장애로 말을 하지 못하는 주인공의
엘라이자는 목에 어릴 때 상처가 크게 있어서 아마 그 영향으로 말을 하지 못한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족 보행은 가능하지만 온몸이 비닐로 덮여 있어서 누가 봐도 사람이라고 보여지지 않는 괴생명체. 그리고 성소수자인 자일로 그리고 자일스예요. 자일로 누구야? 엘라이자. 마일로는 강아지 이름은 마일로가 있는데 왜 자꾸 그 자일스 그리고 네. 흑인 여성인 젤다 그리고 러시아 스파이인 디미트리, 호프스테이틀러. 밥 호프스테이틀러 네. 이렇게 소외계층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맞서는 절대 악인 실험 보안 책임자인 스트릭랜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우선 주인공 일라이자 어떻게 보셨을까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엘라이자가 처음에 발견된 곳이 이제 강이었다 이런 얘기도 해주잖아요. 동화 같은. 강이었고 강가에서 발견이 되었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목에 그런 상처가 있었고 그런 설정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괴 생명체와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이런 장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연 이거를 괴 생명체라고 본다면 그러면 일라이자도 같은 괴 생명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퇴화의 과정 혹은 진화의 과정에 놓인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저는 좀 의아하게 봤던 게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그러니까 엘라이자의 주변 인물들이 얘가 하는 수화는 알아듣는데 얘가 당연히 소리를 다 알아듣기 때문에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얘네들이 수화를 통해서 얘한테 뭔가를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던 장면 한 번도 보여지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면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점도 있었고 아니면 이 괴 생명체만이 유일하게 얘에게 수화로 접근해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대비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설정을 한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봤었고 항상 이 기에르모 델 토로의 영화를 보면은 뭔가 아름다움과 기괴함 그 경계선에서 항상 왔다 갔다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역시나 이 스트릭랜드라는 이 인물과 절대 악인 인물과 호프스테들러가 이제 나중에 막 총살 당하고 고문 당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진짜 약간 보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부분이었었고 저는 그냥 이거 보면서 이게 두 번째 본 영화였는데 처음에 볼 때의 감정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냥 이번에 두 번째로 보면서 와 이거 책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맞아, 들더라고요.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개인적으로는 이 셀리 호킨스 배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너무 매력적이죠. 믿고 보는 배우 중에 한 맞아요. 명이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 영화에서도 뭔가 그런 결핍이나 뭔가 사랑에 빠지는 그런 감정 그리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감정 표현들이 너무나 잘 연기를 해주고 있어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매력적인 배우예요. 저는 이 감독을 좋아해서 이 영화도 되게 기대를 하고 극장에 가서 봤던 기억이 나고 좋다고 느꼈었고 근데 이번에 다시 보면서 다시 봐도 여전히 좋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다시 반복돼서 봐도 여전히 너무너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볼 때는 저는 일라이자랑 자일스가 계속 제일 많이 생각이 났고 대사나 이런 게 이게 정말 좋았구나 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는 되게 너무 아름답다고는 생각하기 힘든 주인공부터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을 그렇게 보이게 해야 되고 또 이 주인공이 사랑에 빠지는 그 물고기 인간도 되게 아름답게 보여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정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파격적이야. 육체적인 사랑까지 나누는 것까지 화면에 구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동화 같고 아름다운 데서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충격받은 것도 꽤 있었어요. 개봉 저가 당시에는. 1인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진짜 편견이 없다고 하는 단계는 내가 저 사람이랑 진짜 섞이는데 아무런 이물감이 없는 거기까지 가야 진짜
편견이 없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일라이자가 얼마나 이 존재에 대해서 진짜 편견이 없고 얘가 정말 좋은지에 대해서 다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그 일라이자랑 자이스가 대화했던 것 중에 전 그 부분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 나 너 좋아하고 진짜 너 도와주고 싶은데 그래도 사람도 아니고 뭘 그걸 탈출까지 시켜 이런 식으로 자이스가 얘기를 할 때 진심으로 이 여주인공이 화를 내면서 걔는 나를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그냥 걔는 내가 움직이는 거를 뭔가 하나가 부족하네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름답고 좋게 본다고 그 느낌이 사실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도 사랑을 생각할 때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도 그랬던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을 성인이 되고 나서 사랑할 때도 내가 그렇게도 그런 느낌을 주고 싶고 받고 싶은 느낌도 진짜 딱 이 느낌인 것 같아요. 나를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준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 이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뭐 공감이 어쩌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거는 자일스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라이자도 자일스한테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참 좋았어요. 네.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생기네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정말 참 그 미장센도 너무 훌륭하고 이 감독의 연출 방식 그리고 이게 러닝타임이 꽤 긴데도 불구하고 집중하게 만든 힘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이렇게 서로 다른 종의 어떤 감정이 이렇게 섞여 들어가고 동화되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 방식도 되게 좋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얘기하겠지만 갑자기 조명이 확 꺼지면서 상황이 바뀌는 어떤 연출, 환상 속의 그런 판타지한 장면들을 정말 사실감 있게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보고 나서 계속 들었던 뭔가 모를 물음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결국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괴생명체도 190이 넘는 아주 건장한 신체에 아주 왁구가 훌륭한 남성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 자체에서 약간 저는 그러니까 더 열어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사실 보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 자체가 아주 신체 건장한 남자를 연상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마저도 더 열어줬으면 나 힘들어 안될 것 같은데 그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괴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괴한 모습을 열어줬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더 받아들이기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남성적인 느낌이라서 오히려 더 이질감을 내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좋았던 점도 있는 건데 왜냐면 이 사람은 요정 같은 거 표현 잘하잖아요. 남성이나 그런 신체를 표현할 때도 하얗고 중성적으로 진짜 미소년처럼 그렇게도 많이 꾸미는데 저는 그 남미의 이런 아마존에서 나온 것 같은 그런 식으로 꾸민 것도 저한테는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도 되게 눈 깜빡할 때 귀여운 그런 느낌 같은 거를 최선을 다해서 잘 살렸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결국에는 어떤 그 성기에 대한 표현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남녀 간의 결합으로 딱 그 규정을 딱 짓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간 좀 더 열어줄 수는 없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그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네, 그래서 사랑의 형태, 형태라는 것이 뭔가 하나로 딱 규정 짓는 게 아니라 좀 다양한 걸 상상할 수 있게 어떤 관계를 좀 더 열어주었으면 나는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건 언니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건데 저희가 엘라이자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계속 그 자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이 캐릭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였을까? 이건 한번 나는 물어보고 제일 싶었어. 처음에 시작할 때 물속에서 하잖아요. 걔는 그게 일상이잖아. 달걀 끓이면서 물속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그게 궁금했어. 뒤에 가서는 납득이 됐지만 얘는 물이 편한 애니까. 맞아. 근데 그냥 생각할 때는 물속에서 되게 비위생적인 것 같고 뭔가 나 하나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봤어요. 그래서 그게 그 감독이 결국엔 이 괴생명체와의 어떤 관계를 끌어가기 위한 장치였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이걸 부여했을까 이 장면을? 저는 근데 장치라고 생각하진 않았고요. 저도 그냥 일라이자의 하나의 일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굳이 그 장면을 넣었던 거는 저는 그러니까 정상적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연애가 혹시 불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네. 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어. 나는 그래서 얘는 뭔가- 물이 진짜 제일 편안한 거구나. 왜냐면 보통 사람이 제일 편한 데서 그렇지 않아요? 침대에서 이렇게 이런 보드랍고 이런 게 좋은 게 아니고 얘는 물이 제일 편안한 애구나. 왜냐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물속에 떠 있는 공주 얘기로 시작하기도 맞아요. 했고 그리고 맞아요. 강가에서 버려져 있었다고 음. 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 처음 봤을 때는 그래서 혹시 뭔가 언어를 하지 못한다면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많이 차별을 받거나 그랬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짝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인데 계층인데 이런 혐오 발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아니 근데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계층인데 그러면 침대에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냥 어. 그냥 일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편한 것도 편한 거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그러니까 연애에서도 뭔가 되게 소외된 거를 보여주려는 하나의 장면이었나 약간 이런 생각을 그냥 저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유주님은 자위에 이제 방점 찍고 난 물에 방점 물, 찍은 거지. 저 같은 생각. 근데 누구랑? 전 두 가지 생각 다 했어요. 그래요? 쟤는 일단 어쨌거나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필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애구나. 그래서 저렇게 혼자 뭔가 해결을 하는구나라는 것과 얘는 물에 있을 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애. 물이 너무 편안하네. 그런 느낌. 감독님은 어떠셨는데요? 전 그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좀 불편한 것도 없지 않았어서 그 장면 반복해서 보여주는 의도가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전 그리고 타이머도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계속 계란이 자꾸 저 대체 뭘까? 근데 나는 진짜 하나도 안 타이머가 맞나? 나도 하나도 안 거슬렸어. 아니 계란이 자꾸 보이는 게 계란은 되게 정확하게 8분, 13분 정확하게 딱 그때 꺼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일 맛있다고요. 왜냐면 제가 되게 여러분 언제 그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달걀 얘기했어요. 얘기했잖아요. 네, 커피포트. 그래서 저는 전혀 아침마다 달걀을 삶아서 그거를 회사에 이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 그 시간을. 그래서. 근데 왜냐면 처음에 그게 처음 장면 나왔을 때는 저도 좀 뭐야 약간 불편한데라고 했는데 그게 반복적으로 보여줘서 오히려 반복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더 편했어요. 그냥 일상을 보여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달걀 논쟁. 언니들 얘기를 너무 오래 하고 들으니까 있네요. 확실히 생각이 정리되는 게 그러니까 엘라이자가 기본적으로 되게 외로움이 그쵸.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한테도 약간 편견이 있었구나 싶은 게 이런 약간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안에서는 등장하는 주인공이 성적인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의 대상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불편하게 느꼈던 것 같다는 생각. 이게 나의 편견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반성하게 됐고요. 근데 그게 의도를 갖고 한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런 걸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위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옷을 벗고 들어가서 가슴부터 맞아요. 전체를 다 보여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맥락에선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의 욕구를 자기가 아주 내가 먹을 달걀을 내가 삶는 것처럼 난 이게 즐거우니까 아침에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여줘서 저는 내가 여기까지 좋았거든요. 생각을 못했구나 싶어서 배우게 되네요. 지금 배우게 됐고 그리고 되게 엘라이자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는 그냥 이 친구 자체가 물론 약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옆집에 사는 그냥 그런 성소수자인 그 할아버지와 진짜 거의 가족처럼 자일스와는 가족처럼 지내잖아요.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는 흑인이야. 그 당시 흑인이 가장 아마 사회적 약자였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친구를 둘러싸고 있고 이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인물들이 다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 그리고 자일스와의 관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맞아. 두 사람의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위로가 되어주는 거 그리고 힘이 되어주잖아요. 서로 자일스가 엘라이자를 데리고 가서 자기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 와플 가게 주인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것도 나 되게 웃겼고 너무 가슴 아팠어. 그쵸. 그것도 좀 안타까운 지점도 있긴 했지만 근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알콩달콩하게 우정을 나누는 게 그런 모습이 지금 보니까 훨씬 첫 번째 봤을 때보다는 훨씬 좋았던 것 같고 정말 그 흑인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젤다. 젤다와의 우정도 너무너무 저는 다시 보니까 좋더라고요.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좋았습니다. 저도 맞아요. 아까 우정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사랑은 사실 이 둘 사이에
어떤 뭔가 더 서사가 발전이 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이 물고기 인간과 이 여주인공 사이에. 근데 자이스랑 젤다가 이 일라이자한테 보여주는 우정이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사실 본인한테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주인공이. 근데 자이스가 뭐 자기가 1년에 거절당하는 경험들을 하고 나서 상처받은 상태로 돌아와서 얘 방문을 열고 얘기하잖아요. 내 인생에도 내 말 들어주는 사람 너밖에 없어. 그래, 나 진짜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그걸 하겠다고 하면 내가 같이 할게. 근데 저 이 두 문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냥 사실 이것밖에 없는 거죠. 네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100% 공감 못하더라도 나는 그 물고기 인간 본 적도 없지만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면 그렇지. 너무 위험한 이런 거지만 그래 것들. 같이 해줄게. 음. 근데 내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결국에 떠나는 거잖아, 같이.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이 존재가 자기의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슬픈 마음이 들고. 근데 어쨌든 저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사랑보다는 이런 관계가 삶을 좀 아름답게 만드는 맞아. 것 같아요. 음.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젤다도 얘를 너무 걱정하니까 나타나지 않는 애를 퇴근 카드까지 내가 맞아. 미리 찍어. 찍어줘. 그리고 나서 막 찾아 헤매. 맞아. 그리고 나서 내가 예상한 지점에서 발견하고 나서 멈추잖아요. 못 가게 막다가 태도가 바로 바뀌어가지고 그걸 같이 밀어주잖아요. 그런 태도, 그런 것도 진짜 근데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런 우정이에요. 관계까지 가려면 엘라이자도 얼마나 좋은 영향을 맞아요. 계속 그들에게 음. 미쳤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상상이 되니까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전 처음엔 사실 좀 오해했어요. 젤다라는 이 인물이 변할 줄 알았지. 혹시 나쁜 사람은 아닐까, 딴 그러니까. 마음 있는 게 아닐까 좀 그렇지. 오해를 했어. 너무 이상한 걸 많이 봤어. 말이 너무 많이 봤어. 많아. 진짜 말이 너무 많아. 미드 소마 때문이야. 그랬어요. 아니 저는 그 악인으로 나오는 스트릭랜드 스트릭랜드. 리차드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이 배우 연기 너무 잘하죠. 마이클 셔넌인가? 와 진짜. 아, 근데 마이클 어쩜 셰넌은- 그렇게 못되게 아니 나이브 연기를 할수 사웃에서는 되게 어수룩한 그런 맞아요. 무능력한 백수 같은 느낌으로 나오더니 여기서는 이렇게까지 악당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뭔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런 것들, 그 자기의,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그 뭔가 자기 긍정적인 착각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승리? 자기가 옳다라고 이거를 밀어붙이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사랑 얘기보다는 우정이 눈에 들어왔고 인물로는 사실 리처드에 가장 집중해서 봤어요. 저는. 리처드가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되는 특징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관심을 제일 많이 끌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냥 직장 생활에서의 모습만 봤을 때는 뭐 악인이면 악인 이렇게 찍을 수 있겠지만 좀 가정 생활까지 같이 보여준 게 되게 맞아요. 좋았거든요. 거기서 자기가 아빠로 딱 들어간 순간부터 이 사람이 겪는 거를 딱 봤을 때 이 한 인물에 대해서 훨씬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던 라벨링을 너무나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걸 자기한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제 기억 디센트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품격 있게 살 수 있지, 이거에 대한 집착을 정말 많이 하고 거기 부합하는 걸 하기 위해서 엄청 잔인해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화하는 거를 보면은 내가 되게 디센트한 사람이지라고 할 때는 처음에 그 청소부 2명을 만났을 때도 레이디스 레이디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인사를 하다가 내 그게 무너졌어. 그럴 때는 걔네들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니까 청소부 주제에 이런 애들을 데리고 내가 오줌이나 닦고 이런 애들 왜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와야 자기가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사람이 사람들 사이에 이게 라벨링을 해가면서 위안을 얻는 모습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흑인 가정에 그냥 무작정 들어가가지고 맞아. 그런 폭력을 막 하고 나서도 어쨌든 그 남자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했었잖아요. 이 젤다의 남편에 대해서도. 근데 그 남자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고 나니까 악수를 권하면서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남편 같은 남자로서의 나는 그 선을 지키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인물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영화가 그런 사소하게 등장하는 사람 하나하나의 대사에도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 디테일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느낌을 되게 보여줘서 이 리차드가 사실은 제가 제일 경계해야 될, 우리가 사실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누가 될 확률이 높겠어요. 리차드가 될 확률이 높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지 않더라도 나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지.
라고 하면서 라벨링하는 그런 취지에서는 이 사람이 가장 그래서 저는 그냥 악인이라고만 보기는 좀 네. 단순한 악인으로 보기는 그런 좀. 느낌으로 봤어요. 저는 파네미로에서 그 비달 대위하고 너무나도 비슷하게 겹쳐지는 아빠에 집착하고 시계에 집착하는 게 결국 이 사람이 집착하는 게 부와 명예, 권력 이런 것들. 미래지향적인. 근데 이게 비틀어진 어떤 그 내면에 부와 명예, 권력이 쌓여갈 때 가장 부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단상을 이 캐릭터에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바닥부터 올라간 것 같아요. 뭐 한국 전쟁도 보니까 참전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전쟁통도 겪고 이러면서 바닥부터 찬찬히 올라가서 이제 막 뭔가 권력도 좀 쥐게 되었고 자기가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이 괴생명체가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그런 대상이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오늘 완전 그 돌아버릴 것 같은 혼돈의 상태 그런 거를 정말 그 광기 어린 모습을 정말 잘 표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 엘라이자에게 끌리는 심리 이런 것도 너무 저는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너무 소름 돋지 않았어요? 그 와이프랑 섹스할 때도 말 못하게 하는 거 와 보면서 미친놈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계급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 정작 자기가 끌려하는 상대는 가장 자기가 낫다고 생각했던 계급에 있는 대상 그런 부분들 좀 광기 어린 모습들이 되게 잘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더 폭력적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배우가 마이클 셰넌 배우가 너무 이 캐릭터를 잘 소화해냈다 하는 되게 생각이 나약한 인간이에요. 나약한 맞아요. 인간. 너무너무 나약한 인간. 되게 강한 척 하는데 사실은 그 뭔가 장군이 왔을 때 엄청 까이잖아요. 호이트 장군이 왔을 때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그렇고 그렇게 손가락이 잘렸을 때 얘는 어떻게든 억지로 붙여보려고는 그러니까, 하지만 안 되는 얘는 거지. 그냥 손가락 없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렇지. 애고 이런 것들도 너무 잘 보여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인물이 이 러시아 스파이로 나오는 밥이라는 사람인데요. 아니, 이 사람이 드미트리. 중간에 저는 그냥 정말 러시아 스파이로서 뭔가 연구 결과를 빼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회부를 한다고 얘기를 하니 탈출을 돕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가 뭔지 약간 그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잠깐 나오지만 자기가 정말 애국심이 있고 자기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애국심이 있고 그래서 미국이 더 좋으면 난 그걸 배우려고 왔다. 아직 더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실 긍정적인 거잖아요. 남의 거를 뭐 부러뜨린다든지 파괴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아니라 그래 저쪽이 더 나으면 내가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뭘 더 배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배우고 내가 애정을 갖고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함부로 파괴하고 싶지 않았을 거고 이 괴생물체, 이 물고기 인간에 대해서도 어쨌든 세상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봤었던 것 같아요. 뭐 이데올로기가 어떻고 뭐 내가 못 가지고 이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이 엘라이자랑 뭐 젤다랑 얼마나 유대가 있었겠어요. 그냥 그런 방향이 맞았던 사람이니까 도와줬던 거고 마지막에 나한테 약간 감동했던 게 자기 본명을 얘기하자. 되게 위험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때는 되게 앞에 그 리차드가 했던 거랑 되게 대비되게 진심으로 여러분들이랑 함께해서 되게 레이디즈 뭐 이러면서 되게 진심으로 영광이었다 이러면서 내 이름 드미트리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인간으로서의 진짜 정말 품격을 그래도 갖추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얘가 왜 마지막에 꼭 맞아. 굳이 청소부였다는 걸 왜 얘기했을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중요하고 생각하는 걸 살리고 싶은 마음보다 당장 얘를 한번 누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지. 그걸 깨주고 싶은 마음. 나도 그거 똑같이 느꼈어. 그리고 영화상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면은 전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쫓아가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약간 파네미로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랑 자꾸 저는 겹쳐 버렸대요. 보이게 있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의사였던 파네미로에서 그 페레이모 박사였나요? 그 박사하고 이 드미트리하고 또 겹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는 이제 소련의 스파이로 와 있지만 나름의 정의감이 또 있는 캐릭터. 그래서 이렇게
이들의 어떤 유대감, 연대도 보고 그리고 내가 괴생명체를 가까이서 연구하면서 이 괴생명체가 그냥 단순한 뭐 해부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말아도 되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라는 걸 계속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연구자로서의 어떤 본인 스스로 갖고 있는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믿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맞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전 궁금했어요. 왜 막판에 배신이라고 하긴 뭐한데 어쨌든 뭔가 자기가 청소부가 했다는 걸 발설했는데 왜 그 전에 그렇게 도와줬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마지막은 진짜 엿먹으라고. 네, 왜냐하면 나를 이렇게 근데 좀 잔인하긴 했지만 어쨌든 너무 잔인한 장면. 막 그렇잖아요. 입에 구멍 났는데 그 구멍에 손을 끼워가지고 막 근데 그 정도로 얘를 그리고 평소에 봐왔던 이 리차드? 리차드에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뭔지 아니까 얘기한 거야. 그렇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특공 부대라고? 맞아. 청소부야. 청소부야. 네가 제일 하찮게 생각했던 그게 가장 복수할 수 있는 네.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이제 도희님이 영화관에서 나오면서 그 괴생명체와의 사랑에 대한 굉장한 호불호가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들은 그런 장면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좋았고 그러니까 그냥 어떤 시작 도움닫기 하는 부분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괜찮았고 나쁘지 않았고 그냥 만약에 나라면 저런 사람의 형체를 한 뭔가 다른 종족이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과 저렇게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왜 일라이자는 저렇게까지 빠져들었을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유일하게 수화로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실 처음에는 그냥 이상하게 생긴 생명체이고 얘가 지능이 있다라는 것도 모르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두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일라이자가 틀어주는 음악에 반응을 하고 일라이자가 가르쳐주는 단어 하나하나를 이제 따라하면서 말을 걸어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가장 친한 친구들도 나에게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말만 하는 나는 들어주기만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누군가가 갑자기 그렇게 수화로 말을 걸어온다 이러면은 난 정말 되게 공감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래 현실적이진 않지만 이해할 수 있어. 난 힘들겠지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일라이자는 처음 보자마자 반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정이 일단 아가미가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사실 내가 속하지 않은 세계에서 꾸역꾸역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고 본인이 이게 아감이라는 거는 모르고 있었잖아. 그렇죠. 모르죠. 비슷하게 모르는 생겼으니까. 상태에서 근데 어쨌든 이 영화의 설정은 마지막에 아가미로 숨을 쉬는 걸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완전 낯설다기보다는 처음 봤을 때부터 호감이 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일라이저의 시선으로 저렇게까지 이질감이 있는 존재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저는 자꾸 자일스의 시선으로 돌아갑니다. 큰 회사에 다녔을 것 같고 잘 나갔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내가 너무 갑자기 힘이 없어졌다. 약해졌고 맞아. 소외받았고 믿고 있던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막 이런 것만 겹치고 사랑도 못 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근데 내가 안 그랬던 정상의 범죄에 있었던 기억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지금 내 상황을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래 너도 소외받은 애지만 지금 나랑 대화할 사람 너밖에 없으니까 넌 되게 소중해 이런 방향으로 안 가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 더 닫고 내가 여기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내가 그때 너네 서장이랑 밥도 먹고 이런 식으로 더 단절하면서 어디 나한테 말을 걸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자기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으로 이 세상이랑 어쨌든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일스가 너는 그런 생각 안 하니? 나 어쩌다가 여기 왔지? 이런 생각 한다고 그런 말을 할 때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도 어쨌든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는 걸 봤을 때 이런 점이 되게 나는 내가 저런 상황에 갔을 때 저렇게 행동해야지. 저는 차라리 그런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내 친구가
나는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한글도 못 된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한다.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느낌? 왜 그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아 그냥 그 비유가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나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 근데 맞아요. 이 아저씨는 정말 마음이 넓은 게 사실 그 나체로 둘이 껴안고 있는 거를 눈으로 목격하면서도 그거를 되게 따뜻하게 그냥 봐주잖아요. 맞아, 문을 싹 닫아주죠. 닫아주잖아. 음. 그런 태도 나 할 수 있을까 해야 된다. 닫아줄 수 있을 것 같아. 나 닫아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막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러면서 더 막 그렇게 할 거잖아. 그런 게더 어떻게 많지. 닫느냐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오늘. 아니 정말 자일스 저도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가장 애정하는 이 영화에서 가장 애정하는 캐릭터인데 자일스가 총 맞을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을 되게 졸였다고. 걱정했는데 다행히 안 맞아서 이제 머리도 나는데. 맞아 머리 나는 것도 너무 그래서 보내지 말자고 얘 여기 계속 두면 안 되겠냐 너무 귀여워.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천진난만한 캐릭터고 탭 댄스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TV. 네? TV. 그 TV를 틀어준 게 결국 자일스 아니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 춤 그렇게 탭 댄스를 추고 세상이 뭔가 세상이 그렇게 어둡지만 않아 재밌는 것도 많아 이런 것들 알려줬던 게 저는 자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주인공에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는 명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흑백 TV를 보고 있다가 그 탭 댄스 하는 장면을 둘이서 같이 앉은 채로. 예. 발로 이렇게 서로 교감하듯이 보여주는 거. 근데 그걸 나중에 이 또 엘라이자가 괴생명체에게도 똑같이 그런 상상신. 상상신에서 또 같이 추는 거를 보여주잖아요 장면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장면들 되게 섬세한 연출이 되게 좋았고 어쨌거나 자일스는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 엘라이자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기적적인 관계일 수도 있어요. 진짜 맞아요. 성별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맞아. 장애 비장애 이거 다 맞아요. 다른데 이런 그 수어로 대화하는 장면도 너무 뭉클하지 않았어요? 자기 저도 내가 좀 말하는 얘기해보라고. 음.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갈 수도 있잖아.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렸는데. 근데 그래도 끝까지 대화를 하고 너 이제 날 때리기까지 하는 거야? 때린 적은 없었잖아. 이러면서 귀여워. 그리고 잘해서 되게 멋있었던 거는 그 애플파이 집에서 본인이 어쨌든 맞아요. 네, 맞아. 본인이 뭐 본인의 감정을 드러냈지만 그 무시당한 거부당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흑인 부부가 들어와서 들어왔을 때 그 백인 주인이 남성이 들어오면 안 된다 여기. 테이크아웃만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자일스가 가진 그런 성격들이 드러나는 장면. 그러니까 거기서 어르신도 이제 오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여기는 가족 식당입니다. 이러는 맞아요. 거야. 그 말이 전 되게 너무 가족 이게 정말 이게 음. 되게 가족의 허상이라는 거 너무 잘 보여주는 게 사실 이 리처드는 손가락이 썩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지금 일이 자기 인생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 집이 너무 평화로웠던 거 생각나세요? 맞아. 무슨 차를 사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맞아. 그 남자의 손을 자기 가슴에 탁 올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와이프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 너도 네 역할을 해. 이걸 너무나 폭력적인 다정한 말이지만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 이데올로기라는 게 내가 제일 위로받아야 할 사람한테 전혀 위로를 못 받고 자기 역할만 그렇게 하는데 이게 되게 정상적인 가족이라고 이 리차드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저는 가족이라는 말이 그렇게 쓸 때 너무 끔찍하거든요. 여기서도 가족 식당이라고 어쩌라고 가족 식당이니까 왜 뭐 어쩌라고. 죄송해요. 가족 식당이니까 동성애자도 안 되고 흑인도 안 되고 정말 백인의 그런 정상 가족들만 들어와서 밥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죠. 식당이 망해가고 있는데도. 그게 또 제목하고도 이어지는 사랑의 모양이 과연 뭘까를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인 거죠. 네. 아니 저는 이 사랑이라는 거를 계속 보면서 사실 저는 불온 아니었거든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영화가 이 감독의 힘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되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사람들의 연대를 너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보여주는 그 힘이 있는데 저는 자일스 얘기도 했지만 전 젤다가 되게 좀 많이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도와주는 그 모습도 그렇고 전 되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라이자가 처음으로 그 괴 생명체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얘기를 젤다한테 하잖아요. 되게 자연스럽게 반응해. 네, 젤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있어? 그랬더니 그 손짓으로 열려서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너무 그런 거에 거부감은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주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남자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 맞아요. 겉만 보고 모른다고? 편해 보이는데 그래서 전 젤다도 엄청 눈에 띄었는데 이렇게 인물들을 잘 엮어낸 게 진짜 이 영화의 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맞아.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다고요. 그리고 남편이 말하지 그러니까. 않았으면 임시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서 그래서 음식이요. 진짜 남편이 얘기하는 게 남편 같은 짓이긴 했는데 다행스럽기도 했어. 젤다가 말을 하면 내가 서글플 것 같고 말을 맞아요. 안 하다가 더 험한 꼴을 보는 것도 보고 싶지 이것도 되게 않고. 좋은 장치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 그건 그렇죠. 음. 그러면 우리 아까부터 계속 인상적인 얘기를 인상적인 장면을 얘기하고 싶어서 드릉드릉 하셨는데 감독님이 해볼까요? 어떤 가장 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대사? 네, 저는 뭐 얘기했던 것처럼 자이스가 돌아와서 도와줄게라고 했던 그 장면. 나 너밖에 없고 너랑 같이 할게. 그 장면 제일 좋았어요. 저는 좀 통쾌했던 장면이 중간에 그 리처드가 그 청소부 2명 젤다와 엘라이자에게 신이 있으면 나 같은 형태일 거라고 걔는 신이 아니라고 그래서 나처럼 뭐 이런 백인의 뭐 남성의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나 같은 모습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인정을 하잖아요. 이제 이 괴 생명체가 총을 맞았는데도 모든 거를 회복하고 딱 뭔가 우람하게 일어나는 그렇지. 그 장면을 보면서 너 진짜 신이구나 신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좀 통쾌하게 봤던 것 같아요. 진짜 통쾌했어. 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근데 되게 허무하지 않아요? 나는 좀 그러니까. 허무하다고 느꼈던 게 얘는 마지막까지도 절대적인 그런 게 되게 중요했던 거야. 맞아. 아니 얘가 나를 죽였는데 얘가 신이고 아니고 그게 뭐가 중요해 진짜. 허망한 인생이었다.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그 이제 괴생명체를 보내야 되는 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다 빠지고 비늘까지 다 벗겨지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으로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둘이 식탁에서 단둘이 앉아가지고 음악이 막 나오는데 그 음악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표현을 음악으로 이제 하고 싶은데 그 간절함이 표정에 다 드러나다 갑자기 핀 조명 하나가 딱 떨어지면서 주변이 다 어두워져요. 그리고 노래를 소리를 내는 엘라이자의 모습에서 그 다음에 갑자기 공연장으로 바뀌어가지고 늘 자기가 그렇게 재미있게 시청했었던 그 장면, 탭댄스를 추던 그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환상신인 거죠.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워서 좋았어. 맞아. 지금도 계속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그 장면이 좋았고 그렇게 소리를 내는 모습도 되게 좋았고 그런 점들이 저한테는 이게 정말 되게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다가와서 감독의 연출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네. 저는 대부분 이 얘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에서 좀 놀랍네. 저는 제일 마지막 장면 그 일라이자가 이제 총을 맞고 그 물고기 인간이 일라이자를 들고서 이제 강으로 뛰어드는데 그리고 나서는 키스를 하니까 이제 여기 상처가 아가미로 이렇게 변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영화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게 자기의 뭔가 계급을 나누는 하나의 어쨌든 흔적 같은 것들이 다른 시선으로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던 어떤 기능적인 거를 할 수 있는 모양으로도 될 수 있겠구나. 이게 어떠한 사건을 봤을 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내가 보느냐가 진짜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장면을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고 이거를 보면서 나 책이랑 영화 너무 선택 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아가미 호흡하시는 게 되게 좋으셨구나. 근데 저는 그 장면도 되게 좋았어요. 약간 의외의 장면이긴 했는데 엘라이자 구두가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거의 초반부에 진열되어 있는 구두 중에 하나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되게 산뜻한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도 기억나고 처음으로 이 사랑을 하고 나서 빨간 구두를 신고 출근하는 장면들 구두로 감정 표현하는
집이 뭐가 없거든요. 되게 심플한데 구두만 많아. 이런 것도 저는 엘라이자의 캐릭터를 좀 엿볼 수 있는 장면이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한 줄 평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게 책을 읽고 나서 영화를 보니까 뭔가 책에서 느꼈던 생각들이 영화까지 좀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나를 담고 있는 그릇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됐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좋다 생각하면서도 그냥 일상을 살 때는 이런 느낌 받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특히 회사에 가면은 너무 똑같고 그냥 다 리처드 같은 사람으로만 살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아마 볼 거고 그래서 이런저런 건 그냥 꿈 같은 얘기지. 어릴 때 하는 얘기지. 사실 남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진짜 딱딱딱 했어야지. 리처드가 하는 생각들 있잖아요. 어디에 집을 사야 되고 어떤 차를 사야 되고 애는 어느 학교 보내야 되고 막 그런 생각도 되게 중요한데 나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 정신 차려 이런 생각을 그냥 은연중에 막 하면서 살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은데 진짜 리처드도 행복해지려면 요 길로 안 갔어야 되잖아. 자기가 행복해지려면.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고 나쁘고 그걸 떠나서 그냥 전 제가 행복해지려면 다양성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내가 그냥 약해지는 순간이라고 해도 그게 비겁한 게 아니고 그런 순간에라도 그런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다시 할 수 있게 해준 영화라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저는 저를 돌이켜봤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는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거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 항상 나는 이렇게 마음을 쏟고 했던 것 같은데 뭔가 돌아오는 거는 뭔가 나에게 상처가 돌아올 때도 있고 그럼요. 이러다 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거는 바보 같은 거다. 호구다 호구 이러면서 나에게 쏟아라. 호구다 이러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 이익을 챙기고 이기적으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나이가 들면서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에 그게 돌아오는 때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엊그저께 술 마시다가 오열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데에서 오는 따뜻함 때문에 결국은 꿋꿋이 버티는 거 아닌가, 해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요.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고 모양도 여기 뭐 쉐이브 오브 워터 해서 사랑의 모양이 부재던데 이 물이 갖고 있는 가장 신비함이 어디 들어가든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 중간에 막 빗방울 떨어질 때 창가에 이렇게 막 물방울이 동글동글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형체도 이루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런 걸 봤을 때 지난주에 했던 책처럼 진짜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었던 건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영화를 보면서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사랑도 있을 수 있지, 이런 관계도 존재할 수 있지, 이게 맞고 틀리고 하지 않아. 계급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모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지난주와 비슷하게 감상이 좀 비슷하긴 한데요. 뭔가 범주를 벗어나서 다양한 거를 인정할 때 더 많은 아름다운 장면이 나에게 펼쳐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 영화입니다. 네. 근데 진짜 영화 보면서 책이랑 너무 찰떡이라고 그쵸? 생각했어. 그죠? 심지어 이 제목마저. 맞아. 되게 좋았고요. 다음 달 도윤님이 선정한 책 영화? 네, 저는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궁금하다. 가볍게 와야겠다.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박훈정 감독님의 마녀 1편 이랑 이 책 들어보셨어요? 칵테일 러브 좀비 들어보셨어요? 들어만 봤어요. 네, 그럼 이제 들어만 본 책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다. 직성에서 고르셨나 보다. 아까 얘기하다가. 네, 생각이 났어요. 다음 달에는 마녀. 네, 마녀라는 영화. 마녀 그리고 원? 네, 마녀 원입니다. 2 아니고. 그리고 칵테일 좀비 러브요? 칵테일 러브 좀비 조예은 작가님. 네. 칵테일 러브 좀비.
마녀와 좀비 얘기를 하겠네요. 네. 기괴하다는 점이 좀 비슷하네요. 아, 네. 네. 기대된다. 기대하고 언니들 꼭 읽고 보고 오세요. 저희 다음 달에 휴가까지 잘 보내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